세 번째 사례 문제, 설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의 동그라미 먼저 쳐볼게요.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를 뭐 하기로? 매매로 가장을 했다. 여기 발표해볼까요? 실제는 증여이어요. 증여인데 세금을 덜 내려고 매매로 가장했다. 양도세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양도세로.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실제는 뭔데? 실제는 증여인데, 실제는 증여인데 매매로 가장을 했다. 증여를 뭐처럼? 매매처럼 가장했다는 뜻이다. 그대로 적으면 돼. 이렇게 그대로.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맞춰놓았습니다. 등기까지 맞춰놓았죠.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래,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런 상황이죠. 여기 등기가, 그래, 민법엔 등기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등기가 나오면. 왜? 이게 실마리거든요.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가려내는 게 실마리가 돼요. 아주 중요한 실마리. 등기가 딱 떴다. 글자에, 사례 문제에 바로 이렇게 꽃표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그 을은 이 토지를 누구한테요? 병에게 넘겼습니다. 병에게 등기가 이전되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누구 거냐?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은닉행위라는 주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어요. 증여인데 매매로 꾸민 거죠. 뒤에 매매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증여가 은닉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은닉행위라고 불렀어요. 은닉. 겉으로는 매매죠. 겉으로는 매매. 실제는 증여지. 증여. 뒤에 은닉이라는 증여가 숨어 있는 거죠. 깔려 있는 거죠. 이를 은닉행위라고 불렀죠. 만약에 이 증여가 없다면요. 증여가 없다면 어떻게 돼? 이거는 가장매매고 이 등기 무효일 거예요. 증여가 없다면 그냥 순수한 가장매매죠. 이거 무효죠. 그런데 뭐가 있어서 증여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 거죠. 왜냐? 증여로 넘겨준 거예요. 준 건데 매매로 가짜 계약서를 쓴 것뿐이에요. 세금 아끼려고. 그래서 이 등기는 유효다. 유효. 이 부동산은 을 겁니다. 을 거. 그럼 갑은 찾아오나요? 못 찾아오지. 이거를 달라고 할 수 없죠. 반환 청구가 안 먹히는 거죠. 이거 못 찾아옵니다. 가장매매하고 달라요. 가장매매는 이게 무효니까, 이 매매가 무효니까 찾아올 수 있죠. 그때 갑이 못 찾아오니까 이거는 누구 거죠? 을 거죠. 을 거. 말 그대로 을 거다. 을 거. 을 거를 병에게 매매로 팔아 넘긴 거니까 병은 소유권 가진 사람 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매매로. 따라서 소유권 있는 사람을 으로부터 매매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병은 무조건 차지합니다. 소유권을. 선이냐 안 따져. 선이냐 악이냐 불문합니다. 선이어도 유효, 악이어도 유효. 무조건 소유권 차지하게 되죠. 이 점이 가장매매하고 비교되는 논점. 이때 유의할 거는 이거죠. 증여는 실제 한 거니까 유효죠. 야, 이거 증여한 거야 유효야. 증여했어 우리 둘이. 근데 계약서만 가짜로 매매로 쓴 거죠. 이거 무효야 이거.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작년 시험에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이렇게 나왔죠. 어긋났죠. 증여, 매매 모두 무효가 아니라 뭐만? 매매만 무효지 이거. 증여는 유효. 두 번째,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등기는 유효다. 등기는 유효. 그럼 갑은 소유권 반환 청구할 수 있냐고요? 없죠. 반환 청구 못하게 됩니다. 왜요? 유효니까. 증여를 준 걸 어떻게 찾아봐? 못 찾아오는 거지. 그때 을이 병에게 팔면 병은 선이냐 악이냐 상관없다.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병이 먹는다. 이게 은닉행위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설문 연결하면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왜요? 가장매매니까. 가장매매를 했어. 무효. 동그라미. 두 번째, 갑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죠. 증여는 유효죠. 니은 X. 디귿. 갑은 악의인 병에게. 병이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라면 소유권을 갑이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뺏어올 수 없는 거죠. 얘가 유효하게 차지하니까. 갑은 악의인 병에게, 여기 함정이죠. 악의인 병에게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죠. 3번 X, 디귿 X입니다.
이게 가장매매하고 다른 거죠. 가장매매는 병이 악이면 뺏어올 수 있죠. 디귿 니을이요.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여기요.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 이게 함정이죠. 알지 못한 때면 뭐예요? 선의인죠. 선의인 거죠. 선의나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 그럼 병이 소유권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악이어도 먹는데 선악 무조건 먹죠. 병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아니야, 취득할 수 있어. 선악 불문하고 취득해. 선의인데 과실이 있어도 병이 소유권을 차지하는 거야. 악이어도 차지해, 악이어도. 따라서요, 틀린 것은 니은, 니은하고 니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은닉행의 설문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잠깐 사례를 통해서 뒷장에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장매매하고 왼쪽에는 가장매매를 제가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오른쪽에는 은닉행위를 제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구조화시키면 달라지느냐, 이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면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를 하면 가장매매를 하고 소유권 등기를요. 이 집을 처남집을 매형앞으로 등기를 쳐놓으면 이 등기 친 거 유효 무효? 무효다. 왜? 가짜 매매니까. 무효야 무효 이거. 따라서 매형은 이 집을 뭐 할 수 있어요? 뺏어올 수 있어. 진정명의 회복으로. 줘 임마. 처남 줘. 내가 진정한 소유자잖아. 갑이 뺏어올 수 있죠. 이게 무효니까 이 등기는 무효로 됩니다. 그때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면. 병이 뭐라면? 선이라면 소유권을 병이 차지합니다. 그때는 갑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병에게.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주장을 못하게 되죠. 이게 108주 2항. 거꾸로 선의가 아니라 뭐라면? 악이면. 병이 악이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면 갑은 무효로 뺏어올 수 있다. 오케이. 이게 가장매매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가장매매의 당사자 관계하고 제3자 관계. 은닉행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증여인데 세금을 덜 내려고 뭐처럼? 매매처럼 꾸민 거죠. 매매로. 이 매매를 가장한 거죠. 가장해서. 실제는 증여죠. 그럼 증여는 유효고 매매는 무효죠. 이건 효력 없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 갑이 을에게 증여로 줘놓고 매매라고 꾸며가지고 거짓 계약서를 썼다. 거짓 계약서는 무효죠. 이거. 이 등기를 해도 이 등기는 증여로 넘겨준 거니까 이건 유효다. 이건 유효. 그래서 갑은 찾아오나요? 못 찾아오죠. 이거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이 점이 달라요. 여기는 반환 청구 됩니다. 무효니까 이게 무효니까 반환 청구 됩니다. 근데 은닉행위에서는 반환 청구를 못 합니다. 왜? 이게 유효거든. 이 등기가. 유효인 근거는 뭐라고요? 증여로요. 증여로 넘어간 거니까. 이 점이 이 가장매매하고 은닉행위의 중요한 차이점. 요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셔야죠. 이때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자기 친구 병에게 이걸 넘겼다 팔았다. 그럼 얘는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도 가져간 거죠. 매매로. 그래서 얘는 선이 아니라 악이어도. 선이 악이 모두 소유권을 유효하게 얘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갑은 병이 악이어도 못 뺏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가장매매와 다르네요. 여기는 병이 악이면 갑이 뺏어오죠. 갑이 뺏어와. 갑에게 소유권이 회복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병이 악이어도 갑이 뺏어올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명확한 대비점.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서 적중 사례 문제 3번까지 보셨고요.